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라고 하기엔 다 뼈네요. 네이버 쇼핑 대한민국 맛집에서 산 닭뼈 4kg입니다. 이건 닭다리뼈고요. 도가니 연골이 있어서 국물이 더 잘 우러난대요. 이건 몸통뼈입니다. 날개 다리 다 떼고 목부터 꼬리까지 있죠. 놀랍게도 이렇게 전부 4,000원입니다. 몸통은 1kg 900원, 다리는 1kg 1,100원이에요. 심지어 제가 산 건 냉장인데 냉동은 더 싸더라고요. 깨끗한 국물을 위해 한번 씻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피를 닦아내고 몸통 속 뼈 사이를 손가락으로 훑어서 검붉은 내장 찌꺼기를 깔끔히 제거했습니다. 일본 토리 파이탄 라멘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토리가 닭, 파이탄이 백탕, 개백탕, 말 그대로 하얀 닭육수 라멘입니다. 닭국물을 진하게 우린 라멘은 70년대부터 있었대요. 근데 2010년쯤부터 닭국물로 거품을 낸 라멘들이 등장했고, 거품계, 카푸치노계, 에스푸마계 등으로 불리며 2014년경에는 완전한 전국구 라멘으로 유행했다네요. 이곳은 합정동의 오레노 라멘 본점입니다. 우리나라 토리 파이탄의 상징 같은 곳으로 5년 연속 미쉐린 빅그루망에 선정된 국가대표 라멘이죠. 운 좋게 주방 바로 앞자리에 앉게 돼서 체계적으로 플레이팅하는 과정과 핸드블렌더로 거품을 만드는 스킬도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리 파이탄 라멘입니다. 파묻힌 듯한 계란과 고명들이 확실히 독특한 비주얼이죠. 진짜 황당무계한 맛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날 처음으로 토리 파이탄 라멘을 먹어봤는데요. 집에서 도전한다고 정하고 간 게 아니라 맛이나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한 입 먹자마자 바로 이번 주말에 만들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충격적으로 맛있다. 오늘 레시피는 20개 넘는 일본어 영상을 정독한 뒤에 단일화시킨 거고요. 고명과 플레이팅은 오레노 라멘과 똑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곳 주방을 취재한 푸디랜드 채널 영상을 10번 넘게 돌려봤습니다. 토리 파이탄에는 총 8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베이스가 되는 닭육수, 향을 담당하는 향미유, 간을 담당하는 소금 다시, 3가지를 서빙 직전에 합체하면 국물이 되는 거고요. 차슈, 계란, 양파, 대파, 목이버섯 5가지 고명이 국물 위로 얹어질 거예요. 이틀에 걸쳐서 차근차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육수입니다. 찬물로 잘 씻은 닭뼈에 다른 재료 아무것도 없이 오직 물만 넣고 센 불로 계속 끓일 겁니다. 닭뼈 잠기는 물높이가 유지되게 간간히 물을 추가할 거예요. 일본 레시피 보면 토종닭, 닭발 등을 왕창 때려 넣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그 부위 있으면 가성비 박살납니다. 지금 보시는 4,000원어치 몸통뼈, 다리뼈 조합이 어디서 참고한 게 아니고 제가 임의로 이 정도면 국물 뽑힐 것 같은데 하며 정한 거라서 제발 되라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탄가스 아까워서 주방 가스레인지로 냄비를 옮겼어요. 뿜어져 나오는 거품은 보이는 족족 걷어내며 토리 파이탄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물이 엄청 증발이 많이 됐죠? 기름도 굉장히 많이 떴고 뼈와 살이 좀 분리가 되네 이제 좀. 오레노 라멘은 육수를 11시간 우린다고 하고 일본 레시피 중에선 가장 짧은 게 5시간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가뿐하게 총 6시간만 끓여보기로 정했습니다. 4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거의 죽같이 변했습니다. 국물은 당연히 엄청나게 뽀얀 상황이고요. 센 불로 4시간 끓이니 이렇게 살이 다 으스러졌어요. 이 시점에 건더기에 2배 높이 정도 되게 물을 추가합니다. 남은 2시간은 근본 채소들이 가담합니다. 양파 1개, 대파 1대, 마늘양 10개, 그리고 감자가 들어갑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는데요. 아마 감자 전분으로 국물을 진득하게 만드는 목적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팔팔 말고 보글보글 정도 되게 중불로 끓이겠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건 뭐 닭죽이나 다름없는 엄청 걸쭉한 상태인데 닭의 1.5배, 닭이 4kg면 6kg의 육수는 뽑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토리 파이탄은 보통 닭의 2배 정도 육수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토종닭, 닭발 등을 안 쓰고 잡뼈만 끓였으니까 보수적으로 1.5배로 적게 잡는 거예요. 이제 다 끓인 국물을 체에 거릅니다. 청 같은 거 안 받치고 체만 쓰더라고요. 엄청 공들여 짜더라고. 업장에서는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돈이니까 전완근을 총동원 하던데 힘도 힘이지만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렇게 채 위에서 신나게 탈탈 터는 정도만 작업해서 건더기 없는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오레노보다 더 진하네. 물 좀 타야 될 것 같은데? 완성 냄비에 채를 받쳐놓고 한 번 더 국물을 거릅니다. 이미 걸러서 뭐 나올 게 있나 싶지만 의외로 채가 막혀서 국물이 안 내려갈 정도로 미세한 알갱이가 엄청 많았어요. 아까 제가 육수 6리터를 낼 거라고 했었죠. 양이 모자라서 이렇게 정수를 추가해 6리터를 딱 맞췄습니다. 혹시 6리터가 넘는다면 그건 더 끓여서 졸여야겠죠. 닭뼈, 채소, 가스비까지 다 해서 대략 1인분 4,500원 원가에 20인분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라멘에 간장 계란이 빠질 수 없죠. 반숙은 7분 끓이면 딱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끓인 계란을 찬물에 빠르게 식혀서 찬찬히 껍질을 까고 지퍼락에 담았습니다. 물 1, 미림 1, 진간장 0.5 비율에 맞게 섞은 간장물을 계란이 잠길 정도로 채워 넣고 하룻밤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닭가슴살 차슈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닭뼈와 같이 샀어요. 냉장 1kg에 7,500원으로 뼈에 비하면 엄청 비쌉니다. 후추 1테이블스푼, 마늘 2테이블스푼, 간장 2테이블스푼, 세 가지 재료를 넣고 조물조물 잘 섞어요. 이 역시 지퍼락에 넣고 속까지 맛이 배도록 하룻밤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오레노라멘 후기를 찾아보니 많은 분들이 양파 고명에 놀라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문제의 양파 고명과 동시에 향미유까지 만들 겁니다. 향미유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백종원 선생님이 시그니처처럼 파기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게 다 향미유입니다. 양파 한 개를 큐브 모양으로 썰고요. 대파와 마늘은 향만 뽑아낼 거라 대충 썰었습니다. 냄비에 기름 200ml를 넣고 튀김과 볶음의 중간 느낌으로 양파를 익힙니다. 계속 휘저으면서 10분 정도 지나면 양파가 타들어가는데요. 맞습니다. 캐러멜라이즈드 어니언입니다. 흐물흐물하지 않은 버전이요. 양파만 건져서 기름을 닦아내며 너무나 간단히 첫 번째 고명이 만들어졌고요. 양파의 향이 진하게 밴 기름에 그대로 닭껍질을 투하합니다. 껍질 안에 지방층이 있는데 이 기름의 풍미가 장난 아니거든요. 미리 썰어둔 대파와 마늘도 넣고 약불로 8분 정도 계속 볶다가 마늘이 타기 직전에 불을 끄고 기름을 깔끔하게 체에 거르며 양파, 닭, 대파, 마늘이 축제를 벌이는 향미유 완성입니다. 국물 전체에 간을 할 소금 다시도 만들겠습니다. 소금, 아즈노모토, 미림, 청주, 물, 간장 6가지 재료를 넣고 소금이 녹을 때까지 끓이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매달려서 육수, 향미유, 다시를 만들었는데요. 숙면을 취한 뒤 내일 본격적으로 라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날 닭가슴살을 조리하기 위해 진짜 오랜만에 수비드 머신을 꺼내왔습니다. 어젯밤 후추, 마늘, 간장에 재워둔 비닐째로 그대로 기계 안에 넣고 61도에 90분간 조리합니다. 90분 뒤 수비드답게 완벽하게 조리됐네요. 찬물에 담가서 잘 식힌 뒤 라멘 고명 사이즈로 썰어봅니다. 새하얀 속살이 아름답네요. 퍽퍽하지 않고 탱글탱글한 촉감, 칼 들어가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약 15인분 정도 멋지게 차슈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명 중 하나인 대파도 준비합니다. 흰색부터 초록색까지 대파 전체를 얇게 송송 썰면 되고요. 물과 함께 용기에 담아서 아린 맛을 뺄 거예요. 이것은 마트에서 산 모기버섯입니다. 20분 정도 물에 불리면 이렇게 버섯의 형태가 돌아옵니다. 이걸 오레노라멘처럼 깔끔하게 채를 썰어야 하는데요. 일단 모기버섯이 너무 작고 일정한 두께로 써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한번 칼을 그을 때마다 버섯 모양이 랜덤으로 뒤틀려서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업소용 모기버섯 채가 넘쳐나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샀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좀 울퉁불퉁하게 썰어놨고요. 이렇게 모든 고명이 준비됐습니다. 하루 동안 식힌 국물입니다. 열어볼게요. 오. 야, 이거 웃긴다. 와, 위에 지방층. 그리고 바닥에도 뭔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이세요? 역시 다리뼈 도가니를 넣었더니 젤리가 되네요. 위층은 노란 닭기름, 중간층은 투명한 국물, 아래층은 베이지색 닭조각. 세 가지 모두 먹어야만 진정한 토리파이탄이죠. 다시 팔팔 끓여서 어제의 뽀얀 국물 상태로 돌려놨고요. 오늘 먹을 분량만 작은 냄비에 덜어놨습니다. 이것은 시판 라멘 면입니다. 끓는 물에 넣고 뭉툭한 젓가락으로 풀면서 1분 익히면 됩니다. 면의 물기까지 탈탈 털어냈으니 이제 모든 재료를 어셈블 하겠습니다. 토리파이탄 라멘 함께 보시죠. 말도 못하게 고소한 향이 납니다. 당연히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대파나 양파에 영향이 없는 이쪽으로. 숟가락까지 먹을 뻔했어요. 묵직합니다. 단단하고 탄탄해요. 아주 깊습니다. 닭의 정수만 모아놓은 느낌. 끝내주네. 면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과정없이 성게알을 먹는 것 같습니다. 너무 녹진합니다. 면보다도 면에 배어든 이 육수가 더 강렬하게 느껴져요. 닭가슴살 살짝 두텁게 잘랐는데요. 얼마나 부드러울지.
닭가슴살이 입에서 녹아 사라집니다. 맛있는데요, 제가 마늘을 너무 많이 쳤어요. 반만 할까 그랬어. 그래도 맛은 좋다. 레전드다 진짜. 계란 한번 깨볼 시간입니다. 반숙이 안 나왔을까봐 무서워서 안 깼거든요. 한번 지금 깨볼게요. 반숙 나왔네. 30초만 더 익혔으면 좋았겠다. 형태감이 잡힌 반숙은 아니고 노른자 본연의 모습을 좀 간직하고 있는 스타일. 이거지. 이 녹진한 느낌이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녹진하구나. 그럼 가야 돼. 이걸 어떻게 그냥 먹어. 살아있는 것 같네 그냥. 요 대파, 버섯, 특히 이 양파 역할이 대단해요. 지금 양파 국물 색깔을 살짝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진하게. 이거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섞어서 상수동 스타일로 먹어보겠습니다. 양파가 거의 짜장 수준 고급스러운 단맛 추가해주고, 목이버섯은 식감 담당입니다. 뽀드득뽀드득 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대파는 당연히 녹진한 국물에 살짝의 상쾌함을 더해주는 역할로, 이 세 가지가 역할이 확실합니다. 역시 미슐랭을 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모두 알만한 닭 요리로 이거를 비교해 보려고 머릿속에 찾고 있는데, 이렇게 진한 닭국물을 살면서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레노 라멘보다도 약간 더 10% 20% 정도 좀 더 진합니다. 이게 뭐 백숙 같은 거 상상하시면 전혀 다른 음식이고요. 그냥 차라리 가장 비슷한 음식은 돈코츠예요. 근데 돼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누린내 같은 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그 부분을 닭으로 바꿔놓으면서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이거를 못 먹는 사람은 없다. 제가 감히 미슐랭 식당에 제가 만든 음식을 비교하는 게 너무 무엄한 일이긴 한데, 오레노 라멘 보다 조금 더 맛있습니다. 더 푸짐하게 들어가고 더 진해서 단돈 4,000원으로 10인분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무지막지하게 진한 국물 때문이에요. 국물이 참 신기합니다. 엄청 녹진한데 기름지다고 느끼하다고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먹게 돼요. 그래서 그런가 밥 생각이 좀 나요. 밥 말아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느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레노 라멘과의 싱크로는 8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는 국물. 제가 국물이 조금 더 진했기 때문에. 또 5%는 면. 당연히 자가제면한 미슐랭 레스토랑의 면과 제가 1,000얼마 주고 산 면이 같을 수는 없겠죠. 마지막 5%는 차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 많아서 맛이 좀 달라요. 근데 나쁜 쪽이 아니에요. 국물 안 찍고 그냥 먹어도 되게 좋아요. 이게 닭을 고아서 그런가 좀 보양식 느낌이 나요. 진하게 끓인 삼계탕처럼 스태미나가 차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름에는 보신의 느낌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느낌으로 언제 먹어도 의미 있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라면의 킥은 양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고급스러운 단맛을 주고, 가장 중요한 살짝의 탄맛 혹은 불맛, 이런 것들을 국물 전체에 줘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미묘한 지점을 터치해낼 수 있을까,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고 범용성도 좋으니까 좀 더 유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 훌륭한 맛을 좀 맛봤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육수를 10인분 넘게 만들어서 너무 많이 남았어. 저기 보이시죠?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 또 이번 주 점심은 내내 라면만 먹겠네요. 또 오늘로써 벌써 라멘이 4편째입니다. 쇼유, 돈코츠, 미소, 토리팔탕까지 정말 환상적인 맛과 성취감이 함께했습니다. 지로개 같은 과격한 고기 라멘은 이미 준비 중이거든요. 보시고 싶은 특별한 라멘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찾아가서 먹어보고 공부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110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